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빙고 네트워크 서창호님 되시죠? 예예. 예, 안녕하십니까. 어, 민중당 황순규 시당위원장님 지금 연락 저 받아서 전화 드렸는데, 저는 예. 시사 유튜브 보부미디어의 문광덕 PD라 그럽니다. 예예. 예, 예. 안 그래도 오늘 동인동 철거 현장 좀 잠시 가면서 상황을 좀 보긴 했는데, 예예예. 지금은 아직 특별한 그건 없는 거죠. 지금 용역들은 현장에 있고 네. 경찰 경력은 철수한 상태고. 그래요. 예예. 오늘 유스민 기사 보니깐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예. 충돌이 있었죠. 예. 뭐 부상당하시거나 그런 분은 안 계시고요. 뭐 찰과상 정도는 있고 음. 아마 뭐 이제 기물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좀 크고, 네네. 뭐 어쨌든 철거 현장에 건물 막루를 오죽도닦으면 철거민들이 네. 짓고 자기 목숨 걸고 하시겠어요. 방어적으로 네. 영역들이나 경찰 경력들이 접근하지 말라는 네. 뭐 그런 취지에서 이제 뭐 어 좀 저항을 좀 한 거죠. 그렇구나. 예. 사실 오늘 저희가 현장을 좀 가가 취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좀 늦게 돼 가지고. 예예. 예. 지금 어찌 지금 현재 막내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시 이쪽에서 다른 움직임은 따로 있는 겁니까? 막내에 계신 분들은 어떻든 영역과 경찰 경력 철수하고 네네. 뭐 조합과 협상을 새로 하자라는 거고.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예. 근데 뭐 사실은 뭐 영역들을 뭐 철수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당장에 뭐 서로 대치 상태, 뭐 요런 음. 상태죠.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특별한 이 상태로 그냥 당분간 좀 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요. 근데 뭐 충돌이 또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네. 그 야밤에 네. 용산 철거민 사건도 네. 그 밤에 새벽에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야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음. 철거민들에나 언제 상황이 또 발생될지 모르고, 사실 조합적 행정 집행이 내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들은 뭐 어쨌든 내일까지 오사마리를 하려고 하는. 음. 왜냐면은 뭐 길으면 길어질수록 이게 행정 철거 비용이나 비용이 늘어나니까. 예예예.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예. 지금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건지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동인상가요? 네네. 어 어쨌든 동인상가는 예.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윤숙년 그 구청장 예. 있을 때 예. 재개발이 진행 추진이 예. 되었던 거고, 예. 뭐 그러면서 사실은 인제 최근에 중구 관내 남산동도 그렇고 예예. 재개발 지정 고시는 오래전에 되었다가, 사실은 인제 3년 전부터 예. 이렇게 그 서울, 경기도 수도권이 예.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 사실 건설사들이 러시가 되어 온 거죠, 대구에. 예예. 대구에 러시가 되고, 그중에 하나가 이제 동인상가 이제 재개발 현장인 거고. 예. 다만 여기는 이제 상가 지주들이고, 예. 상가 지주들이 보상 협의가 예.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제 건설 자본이 용적률이나 혹은 용적률이나 아니면 철거민들 보상가를 낮춰서 자신의 있던 건설 자본 이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조합 측은 자신의 있던 조합과 건설 자본의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의 제주들의 모습은 다 똑같지만은 예. 그 보상가, 다시 말해서 어 통상적인 공시지가, 예. 평균 공시지가의 2분의 1, 뭐 적게는 5분의 2 정도의 네. 보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거부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조합 측에서는 어쨌든 뭐 조합의 어떤 동일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네. 법원을 통해서 행정대 집행을 수순을 좀 긋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금 막내에 올라가 계시는 분들은 그 건물의 원래 주인들이시라는 예예. 거죠?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 예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인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 원주민 중에서 네. 저 토지 혹은 주택의 그 소유주가 네. 지주들이 있고, 네. 뭐 그리고 거기 세입자들이 있고, 상가 건물주가 있고, 또 상가 세입자가 있고, 그렇죠. 뭐 재건축도 뭐 그런 건데 법적인 어떤 장치는 좀 다르지만은, 네.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주로 이제 반면에 주목하는 것은 세입자 네. 세입자인데, 근데 이분들은 이제 주주인데, 네. 지주도 이제 사실은 좀 이렇게 자신의 어 뭐 이게 한 40-50평 이상 되는 네. 지주들과, 또 이제 있어봐야 집밖에 없는 네. 정도의 어떤 지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반면 네트워크에서는 네. 이런 지주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종전 자산이 3억에서 6억 원 정도 되는 네. 토지 부동산을 고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양 대금 조달이 좀 가능한 사람이지만은, 네. 사실은 종전 자산이 1억에서 3억 정도, 이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추가 분담금에 대한 여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음. 사실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원주민 복귀율이 15%도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상가 지주인데, 네. 그 뭐 대부분 이제 보상가가 이렇게 원하는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투쟁하는 건데, 용산 참사도 사실 상가 건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그 예. 입주 주인이란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건물의 전체 주인이 아니고. 건물주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신 분들이 지금 그 각 그 지역에서 이제 철거됐던 건물의 그 지주분들이시라는 얘기잖아요. 예예. 지주분들인데, 네. 지주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전자산이 네. 큰 분도 있고 종전자산이 작은 분도 계시거든요. 혼재돼 네.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보통 이제 용산 참사라 그러면은 대부분 저기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용산 참사 그 어떤 예예. 세입자분들이 대부분이었죠. 예. 예예. 그와 달리 지금 대구 일지 동인동은 이제 건물주분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 좀 예. 어떻게 보면 저기 뭐 용산 참 저희는 그 주거권이라는 큰 의미에서 음. 보는 거죠. 예를 음.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이제 네. 그 사실은 이제 종전 자산이 뭐 2억 주는 있는 사람분들은 사실은 뭐 1억에서 1억 뭐 2억 정도 자부담을 좀 새로운 공동주택 확보하는 데 추가 분담금을 좀 준비가 안 되면은 네. 결국 이분들이 세입자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상가를 확보를 하려면 사실은 확보할 수도 없고, 또 한편은 뭐 권리금 뭐 이런 부분들도 또 보장 안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결론 되면은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외곽에 원래 이제 건물주였다가 음. 그 상가에 뭐 세입자로 갈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조그만 상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가게를 할 수밖에 없는. 음. 근데 그러니까 뭐 결국은 세 뭐 예예. 건물주에서
결국은 세입자나 아니면 영세 상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예예예.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예예. 그러면 하나만 제가 여쭤볼 게 예. 지금 어차피 조합이 결성됐을 때는 지금 이 지금 막내에 올라가 계신 분도 그 조합 결성 때는 어떤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 계시기도 하고. 어 현재 그러면 이 조합이 어떻게 지금 결성이 된 겁니까 이게? 조합 결성은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네. 뭐 저희 자기들 이제 법대로 조합 결성에 동의를 하는 3분의 2 조합원들을 구성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네. 사실은 조합의 동의 요청서를 통해서 음. 날인을 하고 하면은 그게 재개발 네. 법에 근거해서 네. 자신 행정을 구청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사업 승인을 받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네. 결성이 되고, 또 재개발 추진위원회 결성되면서 또 세입자들이 혹은 조합에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뭐 법적인 다툼을 이렇게 하는 이런 수순을 네. 대부분 겪고 있는데, 현재 현행법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가나 주거나 할 것 없이 재산 가치라는 것으로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체제가 사실은 이제 승자 독식 형태로 네. 가 있는 거고, 결론은 이제 3분의 2만 동의를 하면은 반대하는 뭐 원주민이나 세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 집행을 하는 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고 지금 본다면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은 사실 다수가 아닌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설사 다수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네. 사실은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합이나 건설사들이 뭐 밥 한번 사거나 설명을 하면은 그런 갑작하고 도장을 찍어 주는 경우가 태반이기도 하고, 음. 그래서 나중에 되는 이게 실제로 재개발되면은 사실은 자신이 훨씬 더 이제 자부담이 더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벌어지는 낭패나 문제점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합이 결성이 돼 있으면은 음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합에서 이제 보상 기준이 마련됐을 때는 음 어떤 지금 건물이 작은 기준부터 해서 큰 기준을 잡았을 때 거기에 네. 합당하게 이제 기준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죠. 음. 왜냐하면은 뭐 안 할 말로 조합장이 뭐 이렇게 한간에 뭐 얘기하는 건데, "2-3 년만 고생하면은 땅에 갔다 오면은 뭐 10억 이상 챙긴다." 음.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사가 조합장을 꼬아 삼고 네. 조합장한테 일정 부분 뭐 약간의 이윤을 주고, 뭐 뒷돈이든, 네. 그러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건설 이윤을, 그러니까 용적률 높이를 올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될 원주민들이나 네. 조합원들의 보상금을 음. 낮추게 되고, 뭐 이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는 거죠. 네. 현행법상 지금 현재 보상에 대한 관련된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지금?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보상 그러니까 이런 철거 그러니까 현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거죠. 시장군수는 구청장의 정비계획안을 입안을 하고, 네. 그리고 뭐 주민 서면 통보를 하거나 주민 설명을 하고, 주민 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네. 그거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합에서, 아니면 추진을 음. 표현하는 데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관련 부서 회의를 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뭐 정비구역 지정고시 요런 형태를 가는 건데, 네. 문제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이제 조합이 동의만 되면은 네. 3분의 2 동의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한 평에 얼마 주라." 이런 기준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법률적 가이드라인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예예예. 다만 이제 그나마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가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오래된 뭐 집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재산 가치로 네. 뭐 이렇게 가이드라인 몇 평에 따라 이 정도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매매가하고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한해할 말로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인 어떤 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어 뭐 건물주가 아닌 뭐 지주들 같은 경우는 뭐 나무 한 그루 큰 나무도 이제 재산 가치를 뭐 이래 200-300만 원 쳐 주는데 세입자들은 아무런 이제 권리 보장이 안 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정고시가 요즘 보통 이제 한 10년 전에 지정고시가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 2020 년이잖아요. 네. 원대 상가 같은 경우는 동인동도 마찬가지지만 원대 상가가 지정고시가 2009 년도에 됐어요. 네. 2009 년도에 됐는데 사실 재개발을 정비구역이 뭐 지정고시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조합이 결성되고 했는 것은 재작년에 결성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고시 3 개월 전에 되면은 세입자 같은 경우 재개발 세입자 같은 경우는 뭐 이사비라든지 이주 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데 지정고시 이후에 되면은 아무런 이제 보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예예. 지정고시가 아주 오래전에 된다는 거죠. 네. 자 그게 이제 우리가 난소공처럼 70 년대 네. 무지막지한 재개발이 되면서 그나마 지정고시 이전에 세입자가 살게 되면은 이주비와 이주 보상비는 책정돼야 된다. 그래서 뭐 한 사람당 1,000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네. 두 식구 같으면 2천만 원 정도인데 그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정말 뭐 쥐똥가리 같은 거지만은 있는 거지만은 사실 지정고시가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 2 년에 한 번씩 이게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사도 자주 하기도 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한편으로는 재건축은 아무런 법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재개발 뭐 상가 세입자들이나 재건축 상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보상이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나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일정 부분 좀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분신이든 철거민들이 강력한 이제 저항 때문에 조례가 하나씩 생겨서 그나마 이제 도시정비법이 부족한 부분을 조례로 채워냈는 건데 사실은 대구는 서울의 10분의 1도 혹은 20분의 1 조차도 안 되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도시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각 구별로 2010 년도부터 2019 년도에 딱 한 번 열렸어요. 아무런 음.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이런 지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막루에 지금 올라가 계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그거는 뭐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걸 밝히는 순간 네. 용역 들이나 경찰들이 음. 예 여러 가지 좀 뭐 이렇게 진압을 할 수 있는 네네.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음. 그럼 현재 올라가 계신 분은 대부분 지주분이시란 얘기죠? 영세 지주분들이 대부분 예 올라가 예. 계시는 거 그럼 예예예. 연세들은 좀 뭐 다 고령이시겠네요, 그럼 예 올라가신 분. 고령이시기도 하고 예. 40 대도 있기도 한데 예. 대부분 다 고령이시죠. 예. 아. 그럼 지금 거기는 세입자분들은 안 올라가 계시는 거죠, 거기는?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막루 제가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용산 참사 현장에 직접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음. 그래서 그래서 이 소식 듣고 나서 한번 가 봤던 이유가 음. 또 어떤가 싶어서 가 보기도 하고 좀 그때 또 악몽이 다시 떠오른가 싶어 가지고. 예. 아이고. 예. 음 어. 일단은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지금 보상 이외에는 뭐 다른 건 요구하시는 건 없으시겠네 그러면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거기 이제 세입자들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게 요거는 그 철거 중단이고, 예. 강제 퇴거 중단, 예. 강제 퇴거 중단은 철거 중단이니까, 예. 강제 퇴거 중단과 그리고 적정한 보상가를 위한 협의, 음. 두 가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각각 다른 좀 뭐 규모나 조건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거기 뭐 2,500 평당 2,500인데 1,200 정도밖에 안 준다고 하니, 예. 지금 현재 법원에서 영도 집행이 떨어진 거는 언제 떨어지게 된 겁니까? 그 몇 차례 이제 이게 했었는데, 예. 최초가 예, 언제죠? 그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럼 뭐 예. 그 중간중간 몇 개월 사이에 계속 그 영도 집행하는 거는 예, 계속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서너 차례 있었죠. 예. 사실 이게 중구청뿐만 아니라 대구시도 이제 관련돼 있는 문제 그렇죠. 아니겠어요? 당연히, 예. 그러면 왜 대구시에선 중재를 했었나요? 중구청을 통해 가지고? 아니, 그런 기능이 없다니까, 아예. 아예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냥 도장 찍어주기 바쁜데 뭐예요. 음. 다만 이제 뭐 이렇게 뭐 놀이터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네. 몇 세대고, 그리고 도시 공간에 필요한 도로가 몇 미터 폭이고,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아파트 높이는 몇 미터고, 뭐 이런 정도인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든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도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재산권 가치 실현, 네. 이런 것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입자나 혹은 상가 뭐 이렇게 상가 건물주든 혹은 토지 지주든, 이 사람들의 주거권이라는 관점, 권리라는 관점이 투영되지가 않는 거죠. 예.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 예, 지금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병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입장이다 예, 보니까 예, 좀 계시는 분들 좀 건강도 좀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 원래 좀 뭐 좀 사회적 거리 띄우기다 해서 좀 안 그런 그래도 부분이 저희들이 오늘 성명을 냈어요. 음. 그 지난 3월 6일 날 네네. 대구시에서 그 집회 금지 행정 명령을 네. 보건법에 근거해서 네. 3월 6일 날 냈는데, 이게 뭐 지금 이제 3월 30일이지만은 행정명령이 시기나 언제까지 행정명령 하겠다 이런 것도 없고, 네. 시장이 자의적으로 뭐 행정명령 중단하기 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행정명령이 계속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아랫게 대구시 정례 브리핑에서 요즘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나 네. 재난 뭐 급여 관련해서 이제 말도 많고 집회도 하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까 음. 3월 30일 날 경찰 형사 처벌을 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고 음. 3월 28일이죠, 토요일 날 네. 정례 브리핑에 발표를 한 거죠. 음.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우리가 성명서, 인권단체 중심으로 해서 성명서를 냈죠.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방적 행정 독주만 있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코로나19에 대한 정책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시민들의 발언을 행정명령 형사처벌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발언을 이제 꺾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안 그래도 이제 오후 2시에 어, 저, 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제 생존권 관련 기자회견 하려다가 이 발표 때문에 기자회견을 못했어요. 예. 그런데 행정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동 철거 현장에서는 그 공무원들이나 중구청 관계자, 경찰들, 용역들 기습해가지고 같이 있는 사회적 거리 띄우기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시민의 발언을 끊고 집회 시위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침해되고 우리가 무조건 집회 시위 보장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사회적 거리를 띄우고 1~2m 간격에서 기자회견하거나 소규모 정도의 의견을 발휘하는 시청 앞에 기자회견조차도 이제 막아쓰고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집회 시위 보장,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이제 침해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묵살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이제 바로 카톡으로 지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내용은. 네. 네, 그거는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좀 걱정이 돼 가지고 예, 이게 안 그래도 날이 좀 추운 입장인데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예, 이게 뭐 젊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그나마 쪼금 뭐 버티는데 좀 예,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 고령자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면역이 떨어지시면 오히려 바로 걸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예, 예, 보니까 예. 좀 안 그래도 저도 나가려고 그러다가 못 나갔는데 지금 얘기 듣고는 한번 저녁에 한번 나가 봐야 되겠네, 좀 상황이 어떤지. 예, 예. 근데 뭐,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예,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 다들 건물 주인들이 이거 뭐 단순 보상만 노리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좀 비판 아닌 비판들이 목소리가 나와 가지고 좀 아니, 내막을 그러니까 이제 예.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음.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 저는 뭐 이권과 인권의 문제라고 보는데, 네. 이권은 그것이 없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네. 이권은. 인권은 그것이 없으면은 자신의 어떤 모든 존엄성과 생존권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이 있던, 돈을 이렇게 더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네. 뭐 그 좁게 보면은 돈을 더 받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생존에 대한 요구의 음. 표현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내막을 모르고 가서 무조건 예, 뭐라고 취재하기도 그래서 한번 예, 자세한 내막을 좀 알고자 좀 이렇게 예, 전화를 예, 드린 예, 예, 거였거든요. 예, 예, 그럼 고맙습니다. 예. 위쪽으로는 지금 전화 연락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실제로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소통 라인은 있습니까? 위쪽하고? 소통 라인이 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았어요. 원체 이제 언론 다 연락도 많이 오고 어. 정신도 없기 때문에 네네. 전화가 잘 안 돼요. 그래요. 예, 어떻게든 지금 얘기로만 들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일 하루만이라도 좀 무사히 넘어가기를 좀 바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예, 드네 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예, 좀 얘기 주시고 하면서 이것도 제가 좀 잘 해서 좀 보도하도록 할게요, 저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네.